안녕하세요. 저는 4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곳에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지만 억울한 제 얘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사람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는 분들이기에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만난 지 3년째 내년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쪽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3년 동안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잘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자기 부모님이 자식 챙기는 것보다 더 챙겼고 저 자신보다도 더 챙겼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놀고 있어서 핸드폰 비용도 내줬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도 전혀 없어요. 남자가 당연히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제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거의 매주 챙기고 어디 안 좋으시면 때마다 챙기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쁨을 받았고요. 엄마 손에 크지 못한 제가 생각과는 다르게 참 야무지고 못하는 거 하나 없이 너무 잘 컸다고 매일 제 얘기를 하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안 된대요. 이유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들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집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고 저희 둘이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20년 2월에 말씀을 드렸고 21년 4월에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기간이 없어 너무 급하다고 하십니다. 자식을 장가 보낼 마음의 준비로 1년 2개월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6월에 그 어머니께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네가 헤어져 달라고.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시고 제가 아주 좋은 외제차는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아, 저희는 31살 동갑인데 운전을 제가 합니다. 남자친구가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줄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잘했던 수만 가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고 결혼을 얘기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을 골라내기 시작하셨나 봐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부 없다는데 결혼 정년기에 서로 만났는데 설마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실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그대로 결혼 준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들이 대부분 끝난 상태고 결제한 금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11월 어머니께 또 장문의 카톡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제가 5월경 댁으로 식사하러 갔을 때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3-4번은 그런 거 없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이건 제가 대답해야 끝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가 있지 하면서 정말 남자친구의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한 점이라고 하고 근데 저의 단점이 계산적인 면이라서 생각하는데 저희는 부족한 점이 서로 반대라서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방에 계시다가 나는 우리 아들이 미안하지도 않은데 사과하고 그런 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하세요. 이날 그 일 때문에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받은 카톡 내용 중에 이런 게 와 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네가 한 말이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구나. 네가 말하기를 땡땡이는 싸워도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네가 땡땡이를 잘 다룰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일을 저질렀다고 본다. 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닮지도 않은 말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단점을 말할 때 우리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단점을 말한 거였는데 제가 아무리 당황해서 혹여나 행설수설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말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여담인데 4살 많은 누나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예쁘게 잘 만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 자주 보셨어요. 누나와 현재 매형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매형한테 1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겠다. 1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결국 결혼을 하셨고요. 그쪽 부모님이 많이 보수적이십니다. 심각한 꼰대 정도의 표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나가 결혼한 뒤에 집을 사셨는데 누나 방을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쪽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보면 참 이중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혹시나 둘째를 보내시며 적적해 하실까봐 같이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혼자 사십니다.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으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 없이 자랐고 혼자 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시끌벅적하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기 전에 마음이었습니다. 결론은 불편해서 싫으시대요. 우리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 우리가 부족해서 아들밖에 준비 못 해주신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시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애들 많다고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아들이 정말 귀하게 대해요. 그래서 딸들과 다르게 아들은 장가 보내는 게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것이니 신중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귀해서 마음의 준비도 힘드신 거겠죠. 정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아들 앞에 준비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31에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 있으시거든요. 1년 동안 봐왔고 들어왔고 강아지 2마리 온천시키는데 20만 원 쓰시고 해외여행 2달 동안 4번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저한테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에 비해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취급을 받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편도 아니에요. 건강검진 해볼 나이가 찼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제가 검진을 시켰는데 동맥경화와 고혈압 직전, 지방간 등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결과지 어머님도 보셨다는데 그때도 버터에 고기 부어주시고 쌀밥에 집에서 먹는 음식들 건강을 전혀 신경 안 써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건강검진하면서도 저 혼자만 걱정하고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지지난달에 제가 들어줬고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둘이서 시작하겠다고 했고 전 원래도 남자가 집 해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 심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자식에게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셨던 분들께서 왜 아들의 인생은 마음대로 결정 지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워낙 고집이 세시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인생도 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지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으신가 봐요. 남자친구가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태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20대 후반까지 놀다가 취업을 했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험난한 직업군이라 주 6일을 일하며 그렇게 노는 거 쉬는 거 좋아하는 애가 정말 힘들게 버티길래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냐고 했더니 저랑 결혼하려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 원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이유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뭔가 목표 의식을 부모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 지루 피부염 등 아픈 부분들이 생겨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3개월간 날마다 울고 지금까지 계속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제가 자는 시간 내내 저를 찾아오시는 꿈도 꾸고 저번 주에 꿨던 꿈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저도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가장 많이 알아주고 있고 또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원래 비혼주의자입니다. 평생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그냥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그분들을 더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예뻐해 주셨다고 해도 남이잖아요. 미워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상처 주실 수도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 전제로 만나서 파토나는 제 인생을 그분들께서 걱정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져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가 결론적으로 소중한 아들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는 어른으로서도 존중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첫째 딸이고 아빠가 저를 많이 신뢰하고 믿으세요. 남자친구는 둘째고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인지 부모님께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모자란 취급도 하십니다. 실제로 아가라고 부르세요. 저희 아빠가 저는 시집 보내줄 부모가 아빠 혼자라서 빨리 결혼했으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가 봐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그쪽 부모님께서 결혼을 미루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런 마음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도 아닌 부모님께서 파토 내시는 게 너무 하찮고 작은 저의 인생이라도 그분들께 배려받을 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밀쳐지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어오고요. 비록 이혼 가정이지만 저희 아빠는 준비해 두신 게 있으셔서 도와주실 여유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쉽게 하는 결혼이고 남자친구는 진짜 잘 가는 장가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듣고 좋은 건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난 그쪽 집에서 인정 못 받는구나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잘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께 그냥 골칫거리인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고 모자람 하나 없이 남부럽지 않게 예쁘게 잘 키워준 나도 아빠의 소중한 딸인데 그 정도로 취급하시니까 너무 서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자랑 조심스럽게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아빠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60대 초반이세요. 자기 관리 아주 잘하고 멋쟁이라 제 주변에 저희 아빠 팬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그 사정으로 인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친척 손에 맡겨 자라셨습니다. 그때 가난하게 자랐던 게 한이 되어서 자수성가하시고 현재 부족함 없이 서초동에 25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어릴 때 돈 없었던 게 한이 돼서 지금은 명품 외에는 걸치지 않으십니다. 에르메스를 즐겨 입으시고요. 5천만 원 조금 넘는 롤렉스를 차시는 아주 그냥 매우 멋있는 성공한 남자예요. 저희 아빠가 샀지만 즐기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힘든 시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돈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빠 차를 끌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라. 나보다 못한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배워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담기는 했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 안 하고 저랑 제 동생 뒷바라지 다 하며 키워주신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든든한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빠가 여자는 집안일 해야지 얻을 여자가 가부장적이고 그런 마인드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속을 좀 많이 썩였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아빠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고 뭔가 시대에 맞게 많이 변화하셨습니다. 저희는 예물 생략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시계 하나는 아빠가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예비 사위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도 한 개 안 했습니다. 얼마 전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빠는 저를 데려갈 남자는 현금으로 5억은 준비해 와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대요.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는 가져와야 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빠 기준에 닿지 않는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사람이고 아빠는 저를 많이 믿기 때문에 저의 결정을 믿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부족해봐서 힘들어봐서 저는 그렇지 않게 정말 바라셨어요. 아무튼 아빠의 기준과 욕심은 크웠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혼 가정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에선 저만 속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발이 좀 넓으셔서 아빠의 하객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빠에겐 제 결혼이 아빠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이 5개월 남았으니 주변에도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빠한테 창피함을 주는 딸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보려고 버티고 했었지만 남자친구도 부모님을 저버리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고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빠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알고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불효인 것 같고 이 결혼이 깨지면 아빠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가 결혼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보낸 카톡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도 자신이 없다고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잠수 중인데 카톡 프로필에 저희 사진 없애고 디데이 이런 것도 없애고 카톡도 안 봅니다. 진짜 저 버릴 건가 봐요. 어릴 때 엄마도 저를 버려서 벌어지는 것 정말 싫어하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겠죠? 힘들어도 철석같이 믿고 버텼는데 마음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 어제 어머님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자신 없어졌나 봐요. 원래도 그런 강단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저 정말 잘 참고 잘 견뎌내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약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 이겨낼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아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저보다 화를 내주고 걱정 많이 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냥 모든 것을 얻고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쓰다 보니 새벽 4시간 동안 이렇게 긴 글을 적었네요. 다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을 처음 써봐서 그냥 주저리 써봤습니다. 혹시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여기 있나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와 보는데 제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이 정신 붙잡고 겨우 쓴 글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판을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봤는데 익명이고 그냥 내 고민 여기다 적어보는 게 별일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정말 몰라서 지금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지도 못하는 저를 걱정해주시는 댓글들, 따끔한 충고, 공감, 저를 욕해주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링크 보냈더니 보았나 봐요. 부모님은 알고 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어머님이 전화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들을 한나절이 지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는 카톡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아빠는 무슨 뜻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이걸 보내라고 보내신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속상해하시고 당황해하시지만 저희 둘 다 함께 일단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미련하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주작이다, 보기 싫다 등등의 댓글도 보았고 당연히 남자친구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자친구 모자란 게 많아 보이는 글이지만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마음이 여태껏 더 컸어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강행한 것이었고요. 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도 정신 못 찾았다 생각하시지만 저 심하게 똑부러지고 사람 잊지 못하는 성격이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서는 제 모든 걸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글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댓글 보며 울기도 하고 위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질책 또한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네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분이신지 몰랐나 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지 그냥 노후 준비 되시고 몸이 편찮으시다고 설명을 해서 게다가 이혼 가정까지 그런 편견이 있으셨나 봐요. 제 글을 보시고 다시 뵙자고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차도 좋고 꽤나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런지 그쪽 집안에서 갑자기 결혼 날짜를 다시 잡자고 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무슨 오해를 했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유가 그거였다네요. 바로 이혼 가정의 저희가 돈이 없고 아빠는 아프고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이시고 꽤나 좋아 보이니 이제야 다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지하게 너희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생각했다며 직접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쪽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마음을 정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파혼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결혼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거고 차라리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 단단히 붙잡고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안하다고 계속 빌고 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차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는 시댁과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럴까요? 정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이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도시로 직장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여기저기 밥집을 옮겨 다니며 식당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간장게장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간장게장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가게 영업이 끝나면 이곳 쪽방에 머물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사장님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간장게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식당이 한가해지면 사장님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를 하고 오라고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사장님 집 청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 사장님이 집에 오셨고 저는 그 이후로 낮에는 식당, 밤에는 집안일은 물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임신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가셔서 제 짐가방을 하나 챙겨 던지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지우고 와.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핏줄은 개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한테 간장게장 전수받아서 밤낮 없이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다 가르쳐서 뒷바라지 다 했어. 동생들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자식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너도 정신 차려. 수술비 이거 하나면 충분할 거야. 이거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몸조리 하고 와.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하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쥐어준 봉투를 들고서 문 닫힌 대문을 애타게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1년 반 만에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커가면서 내 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는데도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한 단어만 반복하거나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 말을 하고 있으면 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빠 없이 지금껏 잘 키워왔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 다니고 치료에 드는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간장게장 사장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고 사장님도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제가 가게로 들어가자 저를 기억은 하고 있었던지 놀라면서 손을 잡아 끌며 가게 건너편 가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긴 네가 웬일이야? 우리 아기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이라니. 네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다가 낳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라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거리고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8년 전 그날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찾아갔던 그 이후 저는 제 가슴을 치며 독해져 갔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그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아이가 제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아이의 자폐는 그래도 더 이상은 많이 나빠지지 않고 차츰 호전하는 반응을 보여왔고 제게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수년이 흘렀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간장게장 사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박식당 사장님이 여태껏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식당 운영으로 버신 돈으로 지역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인품을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찼고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쏟아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쓰는 숨을 지었습니다.
제 자식은 나 몰라라 버리고 바깥 세상에선 선인으로 살며 호인처럼 고개 빳빳이 존경받고 있다니 정말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장게장 사장가게에 제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라며 저를 크게 한번 보더니 건너편 가게에 가서 기다리랍니다.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을 제 딸아이와 기다렸습니다. 바쁜 시간이 좀 지났는지 박 사장은 카페로 들어왔고 제가 딸아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진아야, 네 아버지야. 아직 성취하는 아이지만 아이는 박 사장께 인사를 했고 박 사장은 그런 제 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이런 걸 내 핏줄이라고 우기는 거야?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날 찾아와서 냅다 협박하면 통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 피에서 이런 모자란 게 나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입 조심해. 내가 이래봐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왜 창피하게 하니? 너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럼 가게 나와서 일해.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제가 내 딸이라고? 간장게장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 저와 제 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뭐? 모자란다고? 저는 제 딸을 무시한 사장의 태도에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빚은 꼭 갚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20년 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사장 가게로 찾아갔고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친자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목적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매주 목요일 바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행이 시작됐고 저는 간장게장 사장이 한가한 시간대 모텔을 드나든다는 것과 그 모텔 함께 가는 여자가 다방 아가씨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아가씨도 아는 건지 돌아가면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디데이를 정하고 월차를 내고 모텔 앞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장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달라고. 물론 사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함께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이 잠든 틈을 타서 사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 들어갔고 친자 확인서를 제 집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사장의 나이 65살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피 같은 내 딸에게 아비인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을 꼭 쥐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고 사장의 철면피 같은 두 얼굴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박 사장의 여동생이 얼마 전부터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대학을 나와 결혼도 하고 잘 살면서도 자꾸 사장한테 간장게장 분점을 내고 싶다고 레시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동생들은 다 필요 없다면서 분점은커녕 레시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영웅으로 사회에 인정 많은 인간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장의 동생들은 모텔에서의 죽음을 미화하며 과로사라고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자식도 없던 사장의 장례식은 사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지키게 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딸과 함께 그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진아야, 얼른 인사드려야지. 고모랑 삼촌이셔. 이 아줌마가 미쳤어? 놀라셨죠?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딸입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누구 딸? 거짓말 하지 마쇼. 사장의 그 동생들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딸이 박 사장의 딸이라고 하자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해간 유전자 친자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누구 씨를 가지고 검사했는지 알게 뭐예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조작.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고 부동산만 해도 시가로 18억에 가게도 그 사장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남매는 자기 형이 죽자 쾌재를 불렀겠지요. 하지만 저의 친자 확인증에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자 감정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제 딸아이가 간장게장 사장의 친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속권은 제 딸에게 넘어왔습니다. 길고 긴 이 싸움에서 승자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끝까지 자기 딸로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찼던 그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제게 있어서 단 한 푼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아이와 그 사장이 남긴 재산으로 행복한 삶은 살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덕에 저는 현재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저는 33살이고 남편은 34살.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직종상 여초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의 여성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맘에 안 드는 행동, 예를 들면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제깍제깍 안 한다거나 하면 늘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네가 가장 떨어진다.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 왜 못하느냐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 10시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밑반찬이고 국이고 끓여놓고 저녁에 데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되게 일하고 돌아오면 볼멘 소리부터 들어야 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다 이거죠. 내가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 좀 해달라고 말하면 제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야근을 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한밤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하는데 아침마다 입으로 덥다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 평생 직장생활 하신 슈퍼우먼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본 좀 받으래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 임신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임신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고. 임신하든지 이혼하든지 결정을 하래요.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의 집 대 끊지 말고 사라지라고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가 필수고 집안일도 전담해야 함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합니다. 결혼 전에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댑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친정 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그런 결혼을 왜 했느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느냐고 욕만 실컷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 결혼이니 제가 평생 책임을 지라네요. 친정에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네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제가 별나다고 합니다. 울면서 친정집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잘해.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아. 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으로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 본인이 저에게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간대요. 정말 이혼하고도 친정하고도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저는 경북 소도시에서 컸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서 서울 생활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에게 집안 얘기를 해봤자 다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절 안 했습니다. 여기에 글 쓰니까 다들 답변 달아주시고 남편에게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용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몇 자 더 쓸게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뻗쳐서 막 말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살기 힘들면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아마 제가 1년 만에 이혼 어쩌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인 건 변함없고요. 아마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혼한다 혹은 다른 잡음이 난다 싶으면 또 폭언을 퍼부을 게 분명합니다. 저 잘할 때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11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 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이나 사정에 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다 듣더군요. 다 듣더니 제가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니까 본인도 까놓고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으니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 있었다.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웃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여자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노상 도와서 집안일 해서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면 회사,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태조였기 때문에 자신의 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하지 않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 칼퇴근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는다.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 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든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내버려 두냐고 합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참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저에게 정이 떨어진다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느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다. 본인 밥을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는 게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네, 그 이유는 또 그냥 평소 싸우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방만하고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는 말을 2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창 말하던 남편은 본인도 기운이 달리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제 꼴도 보기 싫으니 시댁 가서 잔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각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러고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실 텐데 뭐 또 좋은 소리 안 나오겠지요. 그냥 여러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우도 어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와 더는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시시덕덕거리는 카톡을 하고 숨기기는커녕 절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항의를 하는 남편.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서 새 장가가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이젠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입니다. 글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일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대충 정리가 되어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언쟁하고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짜 말을 잘합니다. 제가 듣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두질 않거든요. 남편은 육하원칙과 이야기의 외면적 뜻, 내면적 가진 뜻까지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못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 채워줄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 하기를 바랬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랬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 해주면 저녁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건 미안해야 하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버니까 덜 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의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100% 돌봐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남자 홀벌이로 살기에 뻔히 힘든 사정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버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소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맞벌이 해야 하는 건 결혼 전에 이미 양해, 합의된 사항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시간제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물으니 시간제로 하면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며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사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 없는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동정업계에서는 그나마 연봉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은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의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이 최하향선이고 지금 벌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우월이 있지는 않지만 아예 위치가 다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준다는 소리였다고.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을 상사든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바꿀 수도 없을 거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느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보아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나가려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보시고 결혼을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2. 한 달여 만에 글을 씁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희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나게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정말 처하는 거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놓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지나오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은 적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느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쁠 줄 아느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남편은 저희 친정 사람들이 다들 평균 이하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애초에 글러먹었다 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비하와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선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아내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일,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 보태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라고 남편은 시댁에서 데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설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 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는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는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서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맘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자 엄청나게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 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후기 3. 판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소식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에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참고 살아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안 거지만 새 여자가 생겼습니다.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22살 대학생, 내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졸렬한 거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판에서 글 쓰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 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은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고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힘드네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일이 된 건 저도 착잡하네요. 하지만 더는 눈치를 보거나 내 몸이 아파 죽어도 희생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폭언으로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는 남자를 남편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으로 위장한 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더할 수 없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입니다. 저는 자유를 얻고 22살의 어린 여대생은 자기 미래도 모른 채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아니면 학비를 빌미로 이용하고 그 남자를 버릴런지도요. 아무튼 저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